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22번째 공교롭게 222가 됐네요. 네, 222번 컨텐츠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 이 글자는 일단 꽃 중에 상당히 유명한 꽃이죠. 장미입니다. 장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의 rose에 가까운 장미입니다. 물론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장미, 뭐 매괴, 그리고 뭐 또 월계, 찔레꽃, 해당화, 백일홍 등등 장미과에 속하는 이 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장미가 왜 이런 한자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장미장, 장미미자입니다. 상당히 허무하죠? 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연면자, 연면사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비경제적인 단어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미장, 장미미자이니까 장미를 구성할 때 빼고는 이 글자를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고문이나 고전 문학 아니면 뭐 고전 역사 같은 경우는 볼 수 있겠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것은 장미라는 이야기를 쓸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자, 이건 방황이나 포도와 같은 연면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글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급 장미 장자입니다. 총 17획이고요. 풀초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입니다. 자,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는데요. 색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의 장미 장자 말고 역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식물 이름입니다. 역귀 색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색우다. 그리고 이거는 역귀 류자이거든요. 류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신의 경우는 역귀라는 식물로 본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장미라고 해서 장으로 읽고 있죠. 자, 이 글자는 설문회자를 일단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반드시 허신의 설문회자가 뭐 옳다, 뭐 진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풀초의 뜻을 따르고요. 여기는 이 글자 보십시오. 아까 역귀색이라고도 발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장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부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낄 색자죠. 인색하다 할 때 색자인데 이 색이 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허신의 설문회자는 장미장이라는 것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역귀색이라는 단어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 자, 일단 발음 볼까요? 반절법에 소력절이다. 그러니까 성모죠. 운모는 력이니까 석, 역귀, 색 비슷하네요.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보았는데 우리는 이게 역귀라는 뭐 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미 장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글자가 왜 들어갔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미 장자에 왜 인색할 아낄 색자가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낄 색자 자체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글자가 원래 맞습니다. 아낄 색자. 별을 수확을 했고 그것을 곧집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누가 훔쳐가거나 뭐 어떻게 썩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것을 신경을 쓰게 되고 아끼게 되죠. 그래서 인색하다 할 때 색자도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다가 장미라는 말을 네, 이 아낄 색자에 집어넣었느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런 글자를 보시면 이게 담장자거든요. 담은 우리말, 장은 네, 한자 도금인데 보십시오. 아끼는 마음으로 이 곡식 창고 주변에 흙으로 둘러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담을 쌓아가지고요. 이게 담장자입니다. 담장자에는 또 이게 나무 조각 장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글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흙으로 울타리를 쌓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세워가지고 접근 못하게 이렇게 구역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역귀색이라는 것은 배제하고 장미, 장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자 중에 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발음 요소는 이 담장할 때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낄 색자도 아니고 이것도 이제 거둘 색, 아낄 색인데 이것도 발음이 색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장이라고 발음하고 중국어로도 짱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왜 장이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담장할 때 이게 장자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흑토가 아니라 나무 조각 장자이기 때문에 이게 장으로 발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글자도 장이고 이 글자도 장이면 이 장미 장자의 장이면 이 글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우리 곶집에 있는 창고를 제가 아껴요. 안에 이제 곡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전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담을 일단 쌓습니다. 흙으로도 쌓고 나무로도 쌓았어요. 그런데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요즘 같으면 철조망을 이렇게 그렇죠? 좀 살벌하지만 이게 친다든가 전기로 이렇게 막는다든가 혹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담장 위에다가 좀 무섭게 이 깨진 병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파묻어가지고 시멘트를 발라버리기도 했었죠. 예,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렇죠. 뾰족한 것. 그러면 예전에는 이 주변에 어떤 식물을 심었겠는지를 저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여기부터는 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장처럼 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유용한 식물을 장미로 꼽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도금이 이러한데 그러면 이 글자는 결국은 뭐 이렇게 생긴 장이나 이렇게 뭐 흑토가 있는 장이나 이 장의 축약형이고 그 위에다가 풀을 이렇게 넣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장미라는 식물은 뭐 꽃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가시가 촘촘하게 나 있죠. 뭐 찔레꽃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러면 함부로 여기를 넘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장미할 때 장미 미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 장미를 보시면 담장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건물이나 집 같은 경우는 이 담 주변으로 장미를 심은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미가 사시사철 잘 피고 오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함부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담장에는 이 장미들이 좀 많이 피어 있었고 실제로 거길 넘어가려고 해도 어렸을 때 장미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담의 기능을 하는 그렇죠? 막아주는 왜 침입까지는 몰라도 도둑으로도 막아주는 그런 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발음 요소라고 생각해도 크게 뭐 관계는 없겠죠. 자, 문제는 이제 이 글자입니다. 장미 미자고요. 네. 17획이고 이것도 풀초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마침 둘 다 1급 배정 한자고 둘 다 풀초의 부수이며 둘 다 17획으로
일치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장미 미자에 왜 그렇죠? 작을 미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작은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허씨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씨는 이것을 나물로 봤습니다. 나물이라니요. 나물이라고 하면 장미랑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콩잎곽입니다. 콩잎과 비슷하다. 장미과의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콩이나 쌀이와 비슷한 그런 이파리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콩과 비슷하게 생겼다. 장미가 콩과 비슷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풀초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이거는 좀 명확하네요. 이 작을 미자는 음을 따른다. 소리를 담당한다. 형성자네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 작을 미자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장미 미자 말고 아까 엽기색처럼 고비 미자도 고비 그 고사리를 나타냅니다. 고사리와 비슷한 거죠. 양치 식물 중에 하나죠. 양의 이빨과 닮았다고 해서 이파리가 양치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비 미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장미와 고비가 왜 관련이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담장 주위로 이 장미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담에 좀 의지하면서 얘는 자랍니다. 물론 뭐 덩굴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담을 타고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죠? 덩굴 식물 뭐 그렇죠? 아이비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미 미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쓰러진다. 그래서 이 쓰러질 미자하고도 통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러지려면 이 담장 주위에서 이렇게 담에 좀 의존해서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얘가 좀 힘이 없구나. 힘이 아주 많진 않죠. 그렇다고 아주 뭐 고사리처럼 뭐 그렇죠? 그 고비처럼 완전히 이게 훅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이 고비의 그 끝을 보십시오. 이 가지의 끝을 보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렇죠? 고사리도 이렇게 말려 있죠. 네. 이 모양이 마치 겹꽃으로 되어 있는 장미의 꽃잎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고비가 이렇게 겹쳐 있듯이 장미의 꽃 모양도 이렇게 겹쳐져서 꽃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석해도 재미있는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냥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프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발음 요소, 이것은 뜻, 이것은 발음 요소, 형성자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글자입니다. 더구나 연면자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에서는. 그러면 이게 장미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포도처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장미 장자는 담장과의 연결성, 장미 미자는 고비 식물과의 연결성으로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벌써 13분이나 지나갔네요. 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 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루는 말. 상당히 많은 것. 관목이라는 말은 키가 작다는 얘기합니다. 교목이라고 하면 키가 큰 것을 얘기하고요. 높이는 2, 3m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이다. 어긋난 모양이 약간 고사리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6월에 다몽색, 담자색, 흰색 따위의 꽃이 핀다. 개량 품종이 많은 관상 꽃나무다. 북반구의 온대와 아한대에 주로 분포한다.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미 한 다발, 장미 10송이, 온실 장미 등의 예문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중국에서 장미라는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보면 이 매개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훨씬 많이 쓰는데 이때 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이라기보다는 느낀 거이 뭐냐면
장미와 닮은 꽃들이 상당히 많구나. 우리나라에서도 매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남방에서 나는 붉은 빛의 돌입니다. 해당화의 뿌리와 껍질에서 빼낸 물감, 해당화가 나오네요. 꽃이 겹으로 피는 해당화의 한 품종, 겹해당화를 매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괴도 보시면 장미랑 상당히 닮아 있고 오히려 꽃 한 송이 그 유럽에서 보통 보는 그 로즈 있죠? 그거는 장미보다는 매괴에 가깝습니다. 특히 매괴라는 거는 로저리라고 해서 가톨릭에서 예전에 묵주를 이르던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미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매괴, 장미 말고도 해당화, 백일홍, 찔레꽃, 월계 등이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매괴와 월계가 장미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이고요. 장미는 한 세 번째 정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월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계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장미인데 여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름에 피죠. 이거는 사시사철 1년 내내 몇 번이고 피었다 치는 아주 특이한 그런 꽃 중에 하나를 월계 혹은 사계라고 얘기합니다. 찔레꽃은 가시가 있어서 찔리기 때문에 찔레꽃이겠죠. 물론 뭐 조금씩 장미보다는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명칭이 있다. 저도 꽃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미라는 표현 조선 왕조실록에는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궁녀나 시종 등 여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장미가 꽤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도 식물인 장미꽃을 일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이 장미가 꽃을 상징하기도 했었고 꽃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궁녀나 시종의 이름 중에 장미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1년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치하네요. 자, 장미의 웃음, 미와 혹의 연대선의, 그렇죠? 그 말로가 곧 낙원이니라. 미혹의 의미로 썼나 봐요. 장미의 웃음, 웃음이겠죠? 죽제라는 것은 필명인 것 같습니다. 1936년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장미는 왜 붉어? 노예 해방 문제로 아메리카 대륙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난 때다. 뭐 아무튼 이렇게 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표현이 1920년대와 30년대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이 장미라는 표현이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장미라는 표현, 일본어를 배우면서 장미라는 표현도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 장미라고 쓰고 장미라고 읽지 않고 다른 걸로 읽기 때문이죠. 자, 중국어 먼저 볼까요? 중국어는 있긴 있습니다. 좀 장자가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요. 간체자입니다. 장웨이라고 해서 장미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미 중에서 좀 담장에 많이 심어있는 장미 같은 장미 있죠? 그 장미를 주로 일컫습니다. 물론 월계도 있어서 월계란 장미는 더더욱 저는 구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영어의 rose에 해당하는 중국어다 그러면 장미는 전혀 아니고요. 메이구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장미, 떼찔레 혹은 흑은모의 별칭, 광석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괴를 묵주라는 지금은 묵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봐요. 묵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뭐 장미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매괴 아니면 뭐 장미의 그 가시로 만든 것도 당연히 아니고 이 돌로 만든 좀 매괴석으로 만든 혹은 뭐 장미의 이 화환 같은 것을 머리에 쓰는 것에서 뭐 비롯됐다고 했는데 저도 카톨릭 쪽 그 정확한 유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메이괴이는 매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에서 묵주의 다른 명칭으로 쓰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매괴를 훨씬 많이 쓴다. 매괴 아니면 월계. 그렇죠? 달이나 계절마다 피는 아주 신기한 꽃이죠.
이것도 아마 접목을 시켜서 뭔가 계량종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인데 훈독이에요. 이렇게 장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한자가 아주 익숙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라고 많이 쓰기 때문이죠. 마라. 근데 마라의 또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바라에서 왔다. 이거는 가시의 뜻이다. 그러니까 마라는 가시에서 이를 뺀 겁니다. 이바라에서 이 빼고 마라로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원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마라라는 표현이 가시 혹은 가시나무에서 왔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장미라고 쓰고 마라라고 읽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것을 문어체적으로 예스럽게 읽을 때는 쇼비나 소비라고 해서 이 글자에 도금을 읽는 경우도 있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결국 한, 중, 일, 삼국에서 장미란 표현은 다 쓰고 있는 뭐 어느 형태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장미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본, 중국도 있지만 자주 쓰이지 않고 중에서는 매괴를 많이 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영어는 a rose 혹은 들장미죠. wild rose, 야생 장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rosariu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장미의 정원, 그다음에 장미의 화환, 머리에 쓰는 화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rose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장미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벌써 2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자어 222번째 시간에는 장미 장자와 장미 미자라는 아주 특이한 조합의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매괴라고 주로 얘기하는 이것. 저는 담장의 연관성 그리고 고비, 고사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힘이 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곡식을 지키는, 창고를 지키는 그런 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장미장, 장미 미자에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